네, 오늘의 마지막 발표, 정현서입니다. 일로이 오리진에서 하트를 맡고 있고요. 하트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커뮤니케이션 담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마지막 발표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분들이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서 다들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되게 쉽게 그냥 책 내용과 나의 얘기를 그냥 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범이 되고자 그냥 제 얘기를 그냥 배설하는 느낌으로 되게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제 주제는 자유와 결핍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관통했던 메시지 하나는 자유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자유와 뭘 연관을 지어봤냐면 결핍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는 결핍을 한번 재해석해봄으로써 자유를 한 번 더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결핍이라는 주제입니다. 고 신현복 선생님은 자유의 결핍을 통해서 자신만의 관계로적 사상을 구축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스토리예요. 뻔한 스토리라는 게 전반적인 위인의 스토리라는 거죠. 위인이 결핍 혹은 장애물을 경험하고 이것을 극복함으로써 뭔가 대단한 성취를 한다라는 되게 전반적인 약간 위인전적인 그런 그 플랫폼을 또다시 구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결핍이라는 단어에 아까도 얘기 꽂혔는데 이 결핍에 대해서 사전적 단어를 찾아보다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졌다 혹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일로의 모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결핍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에너지를 굉장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의지라는 게 결핍에는 녹아져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행동하게 하는 그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나눴던 것들이 동종의 결핍, 그러니까 내가 결핍을 가지고 있는 동종 결핍에 대한 이끌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자에 대한 이끌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공유했던 생각 하나는, 확실한 것은 결핍이라는 것은 확실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얼만큼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저희한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클릭해 주시면, 결핍은 결점이 아닌 가능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스스로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결핍이라고 느꼈던 점들, 예로 들자면 굉장히 낯을 많이 가르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반대적으로 제가 뭐 기재를 활용을 해서 되게 반대적인 저희 현재의 장점이 된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되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나의 결핍이 지금은 그게 나의 장점이 되어 있는 요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취했던 방법은 이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약간 성장 덕후거든요. 전 성장을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의지는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그 새로운 결핍의 장에 계속 노출을 시킵니다. 그럼 시스템적으로도 어떻게든 성장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되게 많이 노출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하트 표시는 제가 그 토론의 주제로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들이고요. 오늘 그 토론 시간에 제가 발제한 질문들은 논의가 안 될 텐데, 그 다른 주제들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토론을 나누면 조금 더 위치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걸 결국 이 결핍이라는 것을 내재화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에너지인데 결핍을 그냥 결핍으로만 두면은 제가 이걸 활용을 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시스테매틱한 어프로치로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게 만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책의 내용을 좀 반영을 하자면, 책에서는 결국 제가 해석하기로는 신현복 선생님은 의지와 자유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기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지도 되게 논의하기 재밌는 포인트 같은데, 의지를 어떻게 하면, 그럼 결국 자유도 플러스로 더더더 성장시켜야 되고, 의지도 플러스로 더더더 성장시키면 성장이 더더더 커지는 거겠죠.
그럼 의지는 어떻게 하면은 성장시킬 수 있냐고 생각을 하면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습관이죠. 되게 반복된 습관을 하다 보면은 의지라는 게 점점 좀 강해지고 반복된 습관이라고 하면 그 습관을 하는 상황에서 점점 성공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의지가 점점 더 함양이 되고 이거를 통해서 더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건데 자유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자유가 뭐고 뭘 하면 더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과연 자유로운 게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되게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당장에 생각해보면 나한테 자유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보편적인 직장인들의 자유, 불금, 이제 주말은 자유, 회사 안 나가니까 나는 편하다 라는 그런 자유론적인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자유일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갖게 되죠. 그래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쪼대로 하면 된다는 게 자유인 건데 근데 이게 조금 웃겼던 게 이제 이게 동서양적으로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어원적으로 찾아봤어요. 다음. 그래서 이게 동양인데 저는 이제 한자죠. 그 단어 자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자자에 따를 이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따르는 행위가 동양에서는 자유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 freedom. 그러니까 영어로서의 자유죠. 어원을 보면은 free는 그 예전에 그 약간 그러니까 독일어나 라틴어 계열에서 그 비너스, 사랑하는 그 비너스를 의미하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to love, 사랑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dom은 그 dominus, 그러니까 그 지배하는 거죠. 딕테이트하는 그것의 그 어원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전환을 해보면 사랑하기 위한 권력, 지배력이라는 의미가 돼요. 두 개가 되게 동일한 단어인데 느낌적인 차이가 되게 확실히 있잖아요. 좀 보시면 동양에서의 자유는 나를 알고 좀 그 외부로 파생시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좀 이거를 끌어들이는 느낌, 외부를 인지를 함으로써 그것을 나한테 가져오는 느낌의 형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양에서의 프리덤은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론적에서 뭔가를 찾아요. 그러니까 나와 타인에서의 관계에서 뭔가의 어떠한 형태가 일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퍼지는 에너지 형태를 서양에서는 띠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에서 유명한 철학자, 이것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고민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철학자분들이. 그래서 서양에서 유명한 철학자를 좀 찾아봤어요. 이 두 분이 각각 유명하신 분들인데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노자? 장자 그리고 이분은 누구? 데카르트? 네, 비슷했는데. 네. 장자고요. 칸트입니다. 네, 이마누엘 칸트입니다. 다음. 네. 저와의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선물 맞죠? 아무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장자가 추구하는 자유라는 것은 되게 쉽게 얘기하면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이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나는 게 소유유라는 책에서 드러나고 붕, 곤, 매출이라는 스토리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스토리냐고 하냐면 곤이라는 게 그 엄청나게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이게 갑자기 대붕, 그러니까 엄청난 큰 새로 변하는데 이 새가 이제 그 새로 변한 이후에 엄청나게 먼 거리를 날아가는 거죠.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이제 그 새는 근데 조건적으로만 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야만 이 새는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멀리 날아야 되니까 굉장히 높게 날고 혼자 날아야 되는 그런 조건적 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메추리 약간 되게 시골의 숲 같은 데서 있던 메추리가 그 위에를 보면서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추리는 그 숲과 숲 사이, 혹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동하면서 먹이를 찾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그러면서 그 대붕이 뭘 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근데 대붕은 반대로 위에서 아래 더 넓은 것을 보고 외롭지만 더 많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자유는 뭔가 약간 수능적이었던 거였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자유는 변하기 마련이다. 약간 수능적인 차원 혹은 공동체적인 차원, 결국 그러니까 외부 것을 보고 나를 좀 갈무리한다는 느낌적인 느낌에서
지금 신현복 선생님이랑 비슷한 느낌의 뉘앙스를 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칸트는 그랬어요. 칸트는 실천 이상 비판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 자유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계속 새로 시작하는 능력이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상이라고 아까 뭐 태희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상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고 피로가 따르고 되게 안 좋은 뭐 이렇게 되게 귀찮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처음 경험해본 것을 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발적인 거고 뭐다 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즐거운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한테는 자유는 고통스러운 것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동양적인 거 서양적인 게 조금 인식하는 측면에서 좀 다른 게 확실히 있어요. 근데 이것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면 나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뭘 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논의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진짜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저는 약간 외국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서양 쪽 그런 쪽에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걸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으면 아무리 힘들거나 이래도 고통스럽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밤을 새고 하든 뭐 이렇게 하든 그게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게 있는데 결국 핵심은 이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저자가 생각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자가 생각한 자유를 그냥 되게 심플리파이드 포맷으로 한번 그 표현해 본 건데 저자가 생각한 자유는 내면성 더하기 사회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까 사색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지만 본인의 의지를 계속 올곧게 만들고 더 날카롭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급부가 뭐냐면 사회 관계성에서 굉장히 결핍됐기 때문에 내면성에 대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결핍적 이쪽의 결핍이 이쪽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되고 동시에 아까도 그 전 발표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회 관계성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유지를 하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계속 편지라는 툴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죠. 근데 이제 다음에 제가 얘기해 볼 것은 그럼 저희 자유는 어떤가? 그리고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다음.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게 자유냐?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독창성 그리고 우월성이 기반이 됩니다. 앞에 그 신현복 선생님 자유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저는 우월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강조가 되어 있고 앞서 보신 건 플러스였잖아요. 그죠? 플러스인데 여기는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곱하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다음. 이게 포지티브에서 이게 그 정비례하는 수여야지 자유에서는 포지티브 숫자가 나겠죠. 만약에 그 우월성이 저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독창성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그러면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자유의 컨셉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가 사회적 통념 혹은 사회적인 합의를 절대 초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자유였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 자유 앞에는 의지라는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알고 있는 저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장 욕구는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고 싶은데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계속 새로운 분야에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이퀘이션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새로운 환경에 그 노출이 되면 독창성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필드에서의 그 우월성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어떤 상황이 봉착을 하게 되냐면 생존을 위해서 우월성을 끌어올립니다. 이게 제가 추구했던 성장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게 한동안 엄청난 마이너스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계속 한동안 오랫동안 박탈이 됩니다. 이 말인 즉슨 굉장히 큰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은 계속 번아웃, 성장, 번아웃, 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추구했던 그
그 가치 추구긴 했는데, 근데 저가 또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되게 이 이쿠에이션, 자유라는 이쿠에이션이 흔히들 되게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예술이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되게 많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유와 예술은 되게 떨려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술가는 되게 자유롭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술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때 본인이 독창성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오리지널보다 그 스페리어리티가 그 우월성이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 통념보다 이 예술성이 더 크면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잖아요. 이게 예술인지 예술이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이라는 것도 접목을 시킬 수 있고, 다르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게 아까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결혼과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결혼은 기본적으로 상대방보다 우월성을 가질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항상 마이너스면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성스러운 행위고, 결혼하면은 또 다른 내면을 발견하게 되시고, 결혼을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건 좀 제가 또 다르게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에요. 이게 부당한 증오라는 건데, 신영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름 징역살이를 얘기를 하면서,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는 겨울철 우정과 달리 여름철에는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의 존재 자체를 혐오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성과 그거는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는 똑같은 조건의 무엇을 엄청나게 증오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저는 엄청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 개인적 자유라고 봤을 때, 개인적 자유가 사회적 자유를 초과하는 행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부당한 증오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또 뭐였냐면, 부당한 증오에 대해서 부당한 증오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보장을 함으로써 타인의 자유를 엄청나게 침해하는 케이스가 무엇이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거와 더불어서 부당한 자유라는 건 결국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혐오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동시에 또 고민하게 되는 게, 아니면 오히려 극단적인 부당한 증오를 만듦으로써 이것을 에너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뭔가 결론 내렸던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가 던지는 느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끝이고요. 일로이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독서를 함으로써 독서를 하고 독서의 내용을 토론하고 나의 생각을 공유를 함으로써 이것을 저한테 가져오고 저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처음 뵙는 분도 되게 많은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